하다가 다 완수하지 못했던 이제 유마경이라고 하는 경입니다. 이 만해의 마지막 유마경이라는 이 형식으로 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마지막에 한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끝내지 못한 미완의 경전 역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미완 그 교향곡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사실은 미완이죠. 미완의 완성이고 완성을 향한 과정이고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교에 참 많은 대장경이 있고 또 대장경 중에 무수한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려 대장경 말고도 뭐 송나라 대장경, 금나라 대장경, 몽고 대장경, 티베트 대장경, 한문에도 이제 우리 고려 대장경 초조본 있고 또 제조판 대장경, 또 일본에도 일본 대장경, 뭐 축세 대장경, 대정신수 대장경, 또 남방에도 니카야 해서 경률론 3장을 담는 뭐 띠피타카, 드리피타카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대장경도 굉장히 많은데, 그 대장경 안에 들어있는 많은 경전들, 뭐 크게 84,000경 법문 이런 말도 하고, 해인사 제조판 대장경은 이제 양면이기 때문에 한 16만 면, 단면도 한 8만 여장이 되지만 굉장히 많은 경전 중에 불교하면 딱 떠오르는 경전 하나를 꼽아보라 하면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뭐 반야심경을 또는 뭐 천수경을 또는 뭐 유마경을 또는 성만경을 또는 뭐 금강경을 또는 법화경을 이렇게 해서 불교의 주요 경전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송나라 때나 당나라 때 중국에서는 되게 이 많은 경전들을 좀 뽑아가지고 13경이라는 말을 쓰면 13경. 그러니까 석시 13경. 그러니까 불교 13경이죠. 우리가 중국 고전을 얘기할 때 되게 사서 5경 이런 말 쓰지만 실제 옛날에 6경이었죠. 6경.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뭐 악경 이렇게 해서 6경도 했고, 또 13경, 뭐 모시, 이하, 뭐 맹자노로 등등해서 이렇게도 읽었고요. 주자에서 이제 사서가 직접 우리 교과서가 만들어지면서 사서, 5경 이런 말씀입니다만, 동아시아 한자 전통에서 이렇게 13경 전통처럼 이제 석시 13경도 편찬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실은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아마 거의 처음일 수 있겠죠. 지지난달에 했던 만해 선사의 그 불교 대전, 그러니까 대장경을 그 숲을 훑어서 핵심 구조를 뽑아가지고 편찬한 한 권짜리의 불교 대전들 중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이제 대장경에 들은 핵심 구조를 한 단락, 뭐 길게는 2단락 정도 뽑아가지고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 경전의 맛을 다 볼 수 없는 일종의 엔솔로지 개념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불교 대전이었다면, 지금 석시 13경이나 또는 이제 동대 또는 동국대학교 역경에서 만든 불교 성전 이런 것도 사실은 엔솔로지처럼 그 안에 있는 경전 짧은 거는 뭐 단경을 실었지만 대개 긴 경은 뽑아가지고 그 중에 요체를 뽑아서 이렇게 담은 것이 불교 성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66권 이게 굉장히 많이 났지만 불교는 너무 많아서 그를 필요를 많이 느끼고 시도를 했지만 아직 그런 시도를 한 몇 차례가 나와 있지만 그것이 불교의 대표 경전으로 이렇게 유통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단편 경전으로 뭐 조계종 소위 경전은 금강경이다. 또 천태종은 법화경이다. 함종이 있긴 합니다만 화엄경이고, 또 법상종이 있긴 합니다만 해심일경이고, 정토종들이 몇 갈래가 있지만 이제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이나 또는 관무량수경 이런 경전을 통해서 이제 쓰는 경우가 있고, 또 동양전통에 이제 삼부경이라 해서 하나보다는 이제 3개 정도, 그러니까 상주나 뭐 이렇게 산발이라는 이게 이제 안정감을 주는 것인지 모르나 정토 삼부경, 지금 얘기했던 이제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렇게 해서 정토 3경 또는 정토 5경이라 2경을 추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뭐 우리가 열애장 삼부경 하면 승만경을 비롯해서 부정불감경 또는 열애장경에서 이렇게 3가지 경을 묶어서 유통본을 만들어가지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할 유마경은 아마 일반인들이 유마경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성만경 좀 들어봤습니까? 되게 아마 불자들도 들어는 봤는데 뭐 만져보거나 읽어보거나 외우지는 못할 것 같은데, 많은 경전들을 보면요, 초기 경전인 아함경 경우는 출가자 중심으로 편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에 관련된 주제 경이 옥야경이나 뭐 육방예경이나 몇 가지 소경, 짧은 경으로 있긴 합니다만은, 초기 불교의 그 경전 편집 과정 자체가 500명의 비구, 700명의 비구, 1000명의 비구 대중들이 모여서 이와 같이 저는 들었다는 얘기를 이제 반복하면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거의 편찬의 주체가 출가자다 보니까 경이 출가자 중심으로 편찬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함경이라는 게 초기 경전인데, 이와 달리 대성경전은 이제 대성경전, 대성불교 운동의 주체가 여러 설이 있지만 제가자이다, 제가 법사이다, 또는 출가 중에 이제 육바라밀에 보시직의 역정진할 때 선정바라밀을 닦았던 출가자 중심으로 편찬되었다, 이런 주장도 있고 여러 주장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대성경전에는 이전의 아함경과 좀 달리 그 설주가 부처님만이 아니라 여러 보살들 또는 뭐 나한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 제가 받는 형식을 통해서 이제 경전이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그와 또 달리 뭐 부처님이 설주가 아니더라도 제가 보살들이 설주라고 할 때, 제가 보살이든 아라한이든 간에 이 오늘 얘기할 이제 유마경도 사실은 주인공은 유마힐 거사입니다. 이 거사는 이제 원래 묘희국에 있던 보살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부처님이 설하는 것이 아니고 유마 거사를 중심으로 여러 보살들이 와서 질문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마경이나 성만경 같은 경우, 특히 유마경은 반야구, 대성 반야구 경전 중에 초기에 해당되는 경전입니다. 대성 초기의 상황은 우리가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성 불교, 뭐 비밀 불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대성 불교 초기 시절은 여전히 부파 불교가 유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다의 인멸 100년 이후에 교단이 분열된 것으로부터 치면 기원전 624년부터 544년까지 부다가 살았다고 본다면, 444년부터 교단이 분열된 이후에 아르게는 기원전 1세기 이까지는 되게 부파 불교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기원전 1세기부터 대성 불교가 시작된다고 본다면, 아마 이 유마경은 반야부의 초기 경전이기 때문에 아마 기원 전후에서 초기에 성립된, 아마 1세기 전후 앞뒤로 성립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그 부파 불교, 아니면 아비달마 불교죠, 존재를 분석하는 윤회 주체를 상정했던, 고요한 성원에 앉아서 자신의 깨달음과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구원에 집중했던 아비달마 출가자들이 중심이었던 시대에 대성불교에 익힌 사람들은 이제 제가 법사들을 통해서 고요한 성원에 있던 탑이라고 하는 신행의 대상과 달리 부다를 직접 만나겠다고 해서 벌판에 부다의 진신에서 나온 사리를 모시고 탑을 세운 이후에 보시공양 공경 예배를 7가지로, 거기에 이제 보시공양 공경 예배함으로써 경제권 또 그 예배 권역이 전부 이 제가 교단 또는 벌판에 세운 불탑 중심으로 진행이 됐죠. 그런 시대에 이제 대성경전이 편찬이 되고, 그 중에 제일 먼저 반야부 600부 경전이 편찬될 때, 그때 초기에 해당이 되는 이제 시대의 유마경이 편찬되니까 당시에 출가자 중심으로 되어 있던 교단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형식을 통해서 설해지고 있다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도 역시 제가자이면서 거사인 유마경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성 불자들 중심으로 편찬된 반야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야부 조금 지나서 이제 열애장 사상들이 나올 때 성만경이라 하는 경은 성만 부인을 중심으로, 성만 부인이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다음 생에 부다가 될 예언을 받고 이제 나오는 원을 세우는 10가지 원, 3가지 원을 세우는 성만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경과 유마경은
제가자가 주인공이면서 제가자를 중심으로 편찬된 그런 경전입니다. 만해 선사는 제가 첫 시간에도 만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만해가 뭐 출가자이냐, 제가자이냐, 독립운동가이냐, 시인이냐, 또는 이제 선사냐, 여러 수식들, 호칭들이 있습니다만, 첫 시간에 이제 역시 보살 만해이고 만해 보살이다, 이런 이제 전제를 했습니다. 보살이면서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지만, 이 만해 보살 또는 보살 만해든, 이때 보살 만해든 액센트가 만해 가고 만해 보살에는 보살의 액센트 가겠지만, 만해 보살의 전거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를 사실은 살펴보면요, 그의 만년작인 유마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만해는 유마경을 14품을 완수하지 못하고 마지막 미완인 채 남겨두고 입적을 합니다. 그런 전제를 좀 두시고요. 우선 이제 만해 선사가 마지막 그 유마경을 편찬하기까지 유마경이라는 경전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가를 조금 보겠습니다. 유마경은 초기 반야부 경전이고요. 베살리, 바이샬리라는 인도 서북부, 뭐 중부점 되는 그쪽 지역을 무대로 했던 곳인데요. 그 바이샬리는 당시 상업이 아주 상했던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5세기 정도, 6세기쯤 되면 그쪽 지역에는 상업이 성해서 어음도 발견되고요, 아주 무역이 성해서 아주 자산가 그룹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산가 그룹을 당시 되게 가합바띠, 그라합바띠가 있었는데 거사, 장자, 부호 이런 말로 이제 한역이 되는데요. 유마도 사실은 그런 거사, 장자, 부호에 해당되는 가합바띠, 그라합바띠의 거사로 등장합니다. 이 배살리를 무대로 이제 유마 거사가 병을 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붓다가 원래 설법을 하는 자리에 여러 사람을 다 불렀는데, 붓다의 제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붓다의 설법을 들었지만 오직 한 사람, 유마 거사만이 병을 칭해서 붓다의 설법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붓다는 늘 평소에 관심도 있었고 또 마음을 두었던 이 유마일 거사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병문안을 가게 합니다. 근데 유마를 일찍이 접했던 많은 제자들이, 비구 제자들이, 저는 도저히 유마힐의 병문안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전에 만났던 얘기를 하면서 그의 변제와 달변,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은 혓바닥이 길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전에 32상호 중에 혀가 이마까지 왔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변제와 지혜와 달변을 감당할 길이 없다면서 제자들이 다 병문안을 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붓다의 여러 그를 여호하는 보살들, 많은 보살들이 이제 다시 제안을 받고, 역시 본인들도 감당할 수 없다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거절을 하면서, 그러나 붓다의 명이다 보니까 거절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이샬리의 유마거사의 그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그 병문안을 가서 이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세계 상황들을 담은 것이 바로 유마경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유마경이 아주 잘 짜인 하나의 희곡 작품이다, 아주 빼어난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유마경이 이제 동아시아로 전해오면서, 이게 이제 원래 산스크리트 범어본이 있었는데 현재 전해지지 않고요, 일부 불교 경전과 일부 불교 논서에 부분적으로 인용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대신 이제 한역된 거 말고 티베트역, 몽골역, 만주역 이런 등등의 원전성을 갖는 번파장한이라는 불교 고전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조사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런 번역본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에서 번역된 것은 총 8종으로 보는데요. 우선 거기 나온 것처럼 제5번 진도역 같은 경우는 이게 완역이 아니고 지견, 그다음에 그 앞에 축승란,
그다음에 이제 축법호 이런 사람들의 번역을 집약, 집합축약 이렇게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카운터에 넣지 않아서 7가지 여기시다는 얘기를 흔히 많이 합니다. 이것까지 넣으면 8가지가 됩니다만 엄불조라고 하는 그 번역자가 고유마, 사실은 정확히는 고유마 힐경입니다. 처음으로 번역된 거죠. 불교 전통에서 번역된 것을 따를 때 가장 먼저 된 것을 고로 치고 그 다음에 치는 말을 이제 구역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번역된 것은 이제 신역이라고 해서 고역, 구역, 신역이라는 말을 쓰는데 서기 188년이니까요. 상당히 이런 식입니다. 중국의 불교가 전래된 것을 대개 서기 한 57년에서 한 70년 후한 효명제 때로 보는 것이 8가지 설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설이고 좀 더 정합성을 갖는 것은 전환애제 마이너스 2년 설이 가장 정합성이 있는 것입니다만 서기 마이너스 2년이더라도 기본 마이너스 2년이든 서기 57년, 70년이든 간에 굉장히 이런 시기에 번역되어 있죠. 188년은 그 200년 내에 그 내외에 번역된 것이니까 고유마인데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가. 그다음 이제 지겸역이라고 하는 이제 제가 거사로 추정되는데 유마일경이 223년에 2권으로 번역된 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축순난이라는 축자가 붙는 것은 이제 천축을 해서 저쪽에서 온 출자를 밝혀주는 방식입니다. 그쪽 출신이라는 겁니다. 유마일경이 이제 290년에 3권짜리가 있었는데 전해지지 않고요. 네 번째 축법호, 그런 이제 법화경 번역도 알려져 있죠. 유마일 소설 본문경이 303년에 3권으로 번역됐다는데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지다밀의 번역이 동신 때 4권으로 번역됐다는데 유마일경으로 전해지지 않고요. 일곱 번째 구마라집의 역이 유마일 소설경 406년에 3권으로 전해지고 있고 현재 가장 널리 읽히는 경이 유마일 번역입니다. 구마라집 번역입니다. 역대 많은 그 주석가들이 전부 구마라집 역에 의존해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 여덟 번째 현장역입니다. 설무구칭역. 자, 비말라 끼르띠 니르데시아라는 게 이제 산스크리트 원명인데 비말라라는 말 자체가 VI가 적국어로 부정, 그러니까 쪼개다, 나누다, 다르게 하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없앤다는 의미도 있어서 비말라 끼르띠 니르데시아에서 끼르띠라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할 때 유마 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돼가지고 니르데시아는 이제 설한다 해서 설무구칭경 이렇게 번역을 현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를 중심으로 번역한 경명이죠. 당나라 때 6권이 현재 존재합니다. 번역상으로는 이제 가장 뛰어난 번역으로는 현장본을 치는데 현장은 당나라 사람이니까 인도 서에 와서 번역했기 때문에 문법에 충실한 번역을 했겠죠. 그 앞 시대에 이제 구마라집은 이제 서역 사람이니까 의미 전달에 충실해서 의미 중심의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2번의 지겸역 유마일경, 7번의 구마라집역 유마일 소설경, 8번의 현장역 설무구칭경 이 3가지가 현존합니다. 그 중에 그 도표로 아래 나오는 이제 총 14품으로 되어 있는데 지겸역 2권, 구마라집역 3권, 현장역 6권에서 권차는 이제 조금씩 다르죠. 그러나 이름도 품명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구마라집역을 가장 많이 본다는 거하고요. 가장 촘촘한 번역, 바르고 정확한 번역은 문법에 충실한 직역 중심의 현장역이긴 합니다만 학자들의 주연은 전부 구마라집본을 중심으로 했고 또 만해 또한 이 구마라집본을 중심으로 이제 번역을 시도했습니다. 여기 구마라집은 이제 인도 서역 특히 이제 아버지가 인도의 망명 귀족이었고 어머니가 쿠차국의 왕의 여동생의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왕자 신분을 갖고 있었죠. 워낙 이제 어릴 때부터 이 왕실의 후계의 논쟁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출가를 시켰고 도남 이쪽에 천불동 이쪽 지역에 가서 공부를 하게 했고 아주 출중한 능력을 발휘해서 하여튼 뭐 10개국은 했을 거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이 그 쿠차국이 당시 남국 시대에
후량의 침묵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마라 집은 이제 후량으로 잡혀갔는데 16년 동안. 근데 후량이 나라가 망해버려요. 다시 이제 다른 나라가 건국되는 시대에 당나라 이전이죠. 남북조 시절에 이제 결국 지금 현재 중국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조카 여동생과 합방을 강요당하고 합방하지 않으면 여동생을 죽이겠다고 공주를 그렇게 자수를 파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구마라 집을 데려가기 위해서 10만 명의 군대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 그게 사실인가요? 예. 그게 구마라 집에 또 그 우수한 DNA를 받으려고 또 여성들을 또 함께 합방을 시키려고 했던 예들도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이 뛰어난 구마라 집은 그 사이에 의학에 아주 능해서 이쪽 그 장안에 들어와서 시안이죠. 많은 경전을 번역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 안에 무수한 제자 중에 4명의 사철, 또 10명의 십철 또는 3천 제자 정도로 많은 제자들이 탄생하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인물이 도생, 성조, 성리에, 성수라는 4명의 인물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번에 우리 이제 박사 연구를 한 우리 3번째 박사가 하는 우리 지도지자가 있는데 성대 박사, 고대 박사, 동대 박사 3번째로 하는데 이 박사 논문이 지금 이제 추유마경, 그러니까 성조, 성짜오가 이제 썼다는 유마경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지금 이제 심사 중인데요. 유마경이 워낙 난해하고 초기 시대의 경이면서 이제 격의불교 시대에 주석을 달았기 때문에 구마라 집에 이제 대성 경론이 번역되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많은 주석들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얘기했던 사철 중에 도생과 성조가 직접 관여한 것 같고 성예 성순도 그 주석을 쓴 것 같은데 어떤 간에 그 서문은 이제 그 성조가 썼고 성조의 주석을 중심으로 또 살피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유마경은 성조의 주석, 도생의 뭐 이런 주석들 말고 이후에도 많은 주석의 그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2페이지의 마지막에 쭉 나오는 부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각 품마다 조금씩 출입이 있어서 개성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만 유마경 주석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거기 서진의 여산회원 독림사 있는 도저히 그 담선이라는 인물의 유마일 자주경이라는 게 5권짜리인데 전해지지 않습니다. 또 제나라 중에 전제, 우리가 송제, 양진 이런 말도 쓰죠. 이후에도 당나라 제가 있으니까 전제, 소자랑이 유마의약 5권짜리가 전해지지 않고요. 또 초, 그러니까 아웃라인인 거죠. 유마힐경 26권짜리가 있는데 전해지지 않습니다. 또 구마라 집 자신은 번역을 마친 이후에 스스로 소를 지어서 그 문화의 도생 성조로 하여금 이제 집록해서 여러 주석을 집록하기 위해서 주유마경을 지금 펴냈다고 하는 건데요. 이 저작을 이제 학자들이 성조것만도 아니고 도생것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모았기 때문에 누구 거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서 편역 또는 편선 컬렉션 이런 의미로 이제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중에 이제 서문을 성조가 썼기 때문에 성조가 제일 연관성이 많지 않겠는가. 조론 순서. 예, 조론 순서. 보장론도 있는데 보장론은 뭐 성조기 아니라는 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생은 축도생인 것처럼 서역 출신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이 중국인으로 치면 이제 성조로 주로 많이 기울어지는데 이들의 이제 초기의 유마경 주석 말고 또 수나라 때 가면 해원이라는 분이 유마경 의기라는 8권짜리를 또 번역한 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해원은 정영사 해원입니다. 앞에 여산 해원과 달리 구분을 해야 되고요. 또 수나라의 천태지자 지찬의 유마경문소가 28권 워낙 유명하고 또 지는 또 유마경 현소라는 8권짜리도 했고 유마경 약소자 역서도 또 있습니다. 이제 성조 말고 특히 유명한 게 이제 이 천태의 주석과 함께
그다음에 길장에 또 주석이 유명한데요. 수나라 길장의 정명혈로. 자, 비말라 길을 뗄 때 비말라를 깨끗할 정자, 밝은 명자에서 정명경이라고 이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명혈론할 때는 이제 정명경의 깊은 뜻인 현을 이제 논했다 해서 그렇게도 된 게 있고요. 그 길장의 찬수는 유마경 유의, 그 유마경의 깊은 뜻에 논인다는 의미에서 이게 있고, 유마경의 소도 길장은 남겼고 유마경 소도 남깁니다. 그러니까 유마경에 집중했던 인물이 바로 이 지와 길장이죠. 유마경이 반야구라면 기본적으로 성종 계열이기 때문에 성종 계열인 천태나 삼론 계열의 집성자들이 이렇게 서너 종에 주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주목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잠깐만 교수님.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물들 있잖아요. 여기 도생이니 승종, 그 승존이 지의, 길장, 다면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중국 불교사나 이쪽 연구할 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냥 막 굉장히 이제 축약해서 넘어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언급들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천태 치자, 치의 제자인 장안 관정, 형계 다면인데 그중에 이제 형계 다면, 당나라의 다면술의 유마경 소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천태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 그다음에 이제 원효 대사도 유마경 종요를 썼다고 지금 그 목록에는 보이는데 아마 필사본이었을 겁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듣기로 원래 2차 대전 전까지 일본에 필사본이 전해졌는데 그 보관한 박물관 아마 그 폭격을 해서 2차 대전 때 비행기가 애석하게도 사라졌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인용 서적에 몇 구절에 좀 나오면 제가 최근에 집일본을 가지고 논문을 몇 편 썼는데 원효 이게 성만경 집일본, 그 능가경 소나 종요 가지고 유마경 종요를 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아직 그 이 구절이 몇 개가 더 확인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워낙 그 원효 대사가 살았던 모습도 한편으로는 유마의 모습과도 또 방북해 되고 만해 선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원효 대사의 유마경 종요에 대한 논문을 한 편 쓰고 싶은데 유마경 종요에 대한 단편적인 구절들이 좀 더 발견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확인이 잘 안 되고 원효 대사의 집일본을 집성해 둔 데도 유마경 종요가 보이지 않아서 그러나 원효 대사 저술 목록에는 유마경 종요가 있습니다. 만해가 그 원효 대사 그걸 보지는 않았을까요? 사상은 들었겠죠. 확인할 길은 없고요. 만해 전집에 보면 원효 대사가 기실론 소 별기를 낸 것에 대한 20세기 초에 간행한 것을 축하하는 서문을 쓴 글은 남아 있습니다. 만해 전집에. 그래서 또 당나라 이후에 도섬이라는 당나라 시대 사기 중에 유마경 소기초가 권사 권호가 있을 거예요. 또 당나라 현장의 제자인 규기찬의 이제 설무구친경 이게 있고 또 송나라 지원술의 유마일 약소 수유기 또 명나라 사람 이름을 알 수 없는데 유마경 소과 또 명나라 양기원이라는 거사가 유마경 평주 또 명나라 그 전등의 유마경 무화소 명나라 통윤의 유마경 직소 이 통윤도 유명한 또 그 학생이죠. 그다음에 청나라 정년의 유마경 요설 등이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의 인물 중에는 원효의 유마경 종요 이후에 유마경에 대한 주석을 단 인물이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라의 통일신라 전후에 서민불교, 대중불교 그룹들이 있었고 그 해공, 해숙, 대안, 원효 이런 인물이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드물게 원효 대사의 유마경 종요가 보입니다만 태현이나 이런 대저술가나 경은 같은 저술가의 목록에도 유마경 주석은 보이지 않습니다. 원효는 성만경 주석도 남겼고 그게 널리 읽혀서 일본의 나라 이후에 에도 가마쿠라 시대에 가마쿠라 이후에까지 많은 그 주석서들이 또 주석서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주석서를 냈는데 규기의 주석을 제외하고는 전부 구마라집 번역본에 의존한 주석들입니다. 그만큼 학자들이 구마라집본에 의존했다는 것, 구마라집의 주석이 널리 읽혔다는 것,
이걸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페이지 좀 다시 돌아오면요. 여기 이제 원전을 번역할 때 되게 이제 개송들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되게 뭐 개송을 되게 7원 사구, 5원 사구, 4원 사구로 많이 합니다만 이 산스크리트 실라볼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붙이기도 하고 뒤로 붙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개송의 청차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결락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이 페이지 보면 이제 그 도표 밑에 아마 구마라집은 지겸의 역본을 채용한 것이 많다는 앞시대의 번역본을 참고한 거죠. 현장은 또 구마라집본을 또 참작해서 인용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런 말을 구마라집이 번역을 했지 현장에 우리가 반야신경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에완마야 슈르탄 하나 이런 그 여시아문의 분도 있고 이 루파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순야라는 공, 색과 공예 이런 그 개념들을 만들고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란 말을 처음 번역한 사람은 사실 구마라집입니다. 그 반야신경에 보면 공죽시색, 색즉시공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구마라집 그거예요. 그건 꼭 알아두세요. 꼭 그래서 그러면 좀 이제 너 많이 아는구나 이런 소리 들으니까 꼭 좀 알아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공죽시색, 색즉시공 그게 구마라집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범어를 그렇게 이제 한역한 이후에 그것을 이제 현장도 그대로 따라가지고 일용십자 반야신경에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런 말을 네. 그대로 인용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어떤 텍스트를 하면 그 앞 시대에 이런 어떤 사람이 번역했는 걸 다 참고하잖아요. 그보다 좀 나아야 되니까, 또 달라야 되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논문 쓸 때도 선행 연구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해놓은 걸 내가 또 할 이유는 없는 거죠. 남들이 해놓은 것을 살펴서 그들이 못한 빈텀을 채우거나 안 한 것을 더 하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논문 쓰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번역사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마라집 있잖아요. 구마라집이 워낙 그 뛰어난 승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전진이라는 그 남북조 시대에 북조의 왕조가 있고 남조의 왕조가 있는데 북조의 전진인의 북연이라는 왕이 구마라집을 모셔오라고 10만 대군을 파견해요. 그래서 근데 그 후리앙의 장군이 그 10만 병사를 이끌고 가는데 데리고 오는 동안에 그 구마라 그 전진이 망해요. 그때 그 전진이 망할 때 부상당한 사람을 그 메고서 도망간 사람이 누구냐면 모용술인가 그래요. 그게 광개토 대왕 옛날에 텔레비 나올 때 모용 나오는 게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중국에 왔는데 이제 도망갈까봐 이제 설에 의하면 미녀를 8명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합방을 시켰는데 구마라집이 승려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다 죽이고. 근데 설에 의하면 또 집어넣으니까 또 죽이고 아는 건드리니까. 그래서 세 번째 가서 제발 우리 줄 범해달라. 여자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대요. 그래서 그거죠. 그 진흙 속에 그 연꽃이 진흙 속에 있더라도 더럽지 않고 거기서 피어난다는 그 고사도 있어요. 야사로. 한번 인터넷 같은 거 보세요. 꼭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요점 정리만 해서 제가 야사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구마라집을 파괴시켰던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제1품의 참불계의 경우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겸이나 구마라집이나 현장의 역 중에 10송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최고 특히 이제 그 지겸역이지만 나집역에는 18송 뭐 또 현장에는 19송 반 이렇게 그 광본과 약본 그러니까 풀 텍스트와 이제 좀 이렇게 축소한 텍스트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등등이 보임되는 출입이 보이고요. 이런 모습들은 이제 좀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현장본을 보든 구마라집본을 주로 많이 보지 지겸역을 초입을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구마라집 역이 많이 읽혔고 역시 만해도 이제 이 유마경을 구마라집 역에 의지해가지고 봤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해의 생평을 지난번에도 살펴왔지만 만해가 이제 가장 먼저 쓴 것은 지금 일본에 6개월, 뭐 5개월이던 고마자와대를 가서 이제 머무면서 뭐 서양 철학도 접하고 여러 인물들을 접하면서 돌아와서 쓴 것이 1910년에 조선불교 유신론이고 13년에 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12년에 준비해서 14년쯤에 나온 것이 바로 불교 대전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작품들은 거의 뭐 처음 작품이면서도 거의 그를 대표하는 작품이기도 한데 좀 더 만년작이 어떤 거냐 할 때 아마 이번 달에 할 유마경 강의, 다음 주에 할 이제 그 시편담 주에 어떤 면에서 시편담 주에는 사실은 조금 먼저 했죠, 유마경에 비해서.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제 만해 사상이 무르익어 가지고 어떤 어떤 절창이라 해도 좋고요. 제가 지난번에 검상첨화 얘기도 했습니다만 결론 이후에 검상첨화 할 때 검상에 꽃을 한 송이 꽂은 것이기도 하지만 꽃이 피고 난 이후에 또 열매를 맺잖아요. 끝에서 열매가 생겨나는 것처럼 꽃과 열매의 관계를 보면 아마 유마경이 꽃일 수 있고 시편담이 열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꽃이 먼저냐 열매가 먼저냐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리적으로는 꽃이 먼저고 열매가 나중에 달리는 거지만 만의 역정에서는 시편담을 조금 먼저 쓴 것 같고요. 유마경은 마지막에 하다가 미완성으로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만해의 여러 역정 중에 이제 불교라는 올간지 잡지가 있습니다. 원래 시작은 그 동대 총장했던 그 권상로라고 하는 퇴경 권상로 선생님이 원래 출간 스님 출신이죠. 나중에 제과학자로 한학자 국학. 그래서 이제 되게 권상로 또 천암선 또 김영수를 치기도 하는데 이분들이 서로 학문적 그 특장들이 달라가지고 이제 한학의 국학의 뭐 불교학에 이렇게 나눠서 할 때 누구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권상로 선생이 원래 불교지를 이제 1920년 초에 창간합니다. 우리가 이제 육당 최남선의 해외 소년에게 1908년에 그 최초 신채시 얘기를 합니다만은 또 천도교의 개벽 같은 잡지들 그게 1910년대 거의 나오잖아요. 좀 빠르면 이제 불교 계통에서 그 초기에 원종에서 간행했던 뭐 잡지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1908년 내지는 1910년대 이제 20년대 가면 좀 잡지가 좀 더 많이 나오는데요. 불교지도 아마 21년인가 그때 퇴경 권상로 선생이 아마 간행을 했다가 이후에 이제 만해 선사가 이어받아서 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실린 시점을 보면 불교도 이제 이 오래 지속이 못 되면 나중에 있거나 그러니까 신불교가 나중에 되는데 1940년 2월호 3, 4월은 합본호입니다. 필명이 만해 선사 필명이 실우라는 필명이에요. 실우, 소를 잃어버린 사람. 우리가 심우는 뭡니까? 소를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시무장에 들어간 시점이 1933년 정도로 아마 추정이 되는데 시무장에 들어가 있으면서 40년도에 이제 불교지에 연재할 때 필명을 실우라고 했다는 거죠. 자, 시무하면 이제 시편담 되게 그 불교 특히 당나라 때부터 시작이 된 그 불교의 그 교학이나 사상을 좀 더 대중들에게 쉽게 전하기 위해서 특히 선종 계통에서 10가지 그림, 경우에 따라 14가지도 있는데 법당이나 건물에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가 한 칸이니까 그 밑에 문 위에 조금 좁은 공간 이런 쪽에 벽화로 10가지의 그림을 그려서 불교의 진리를 이제 구하는 모습을 그려두고 했는데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결성향교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도 있는데 우리가 청운의 품을 꿈고 이제 대학 입시를 보려면 이제 한강수도 넘고 목멱산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목멱산 옛날에 종남산이죠. 개성의 남쪽의 산에서 종남산 또는 남산인데 한강도 넘고 남산으로 이제 소를 찾아온단 말이죠. 그때 소라는 것은 이제 자기 자성의 소고 자신의 마음이고 자신의 본성을 상징하는데 처음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소를 찾아 나서는 게 이제 심우죠. 심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찾아 나서 가지고 소의 발자국을 발견한 게 견적입니다. 견적.
세 번째는 발자국을 쭉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견우 소가 보이는 거예요. 소의 뭐 꼬리도 보이고 뒤통수도 보이고. 네 번째는 이제 소를 잡는 거죠. 얻는 거죠. 덕우. 다섯 번째는 이제 소를 치는 거죠. 자유자재로 부리는 콧뚜레도 끼어가지고 하는 것이 목우입니다. 목우. 오조 진울의 또 그 자호가 모구자죠. 모구자. 소를 부리는 사람. 예. 여섯 번째는 이제 소를 꼭비를 넣고 길을 들여서 이제 공부를 웬만큼 마치면 이렇게 뭡니까? 소를 타고 피리를 불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뭡니까? 그 시무, 견적, 견우, 뭐 견우든 덕우든 그다음에 이제 모구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소를 피리를 불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부리는 단계가 되죠. 여섯 번째. 그게 이제 뭡니까? 일곱 번째는 이제 인우구망 뭡니까? 망우존인인데요. 망우존인. 소는 있고 내가 찾는다는 대상으로서의 소는 있고 나는 찾는 주체라는 나는 남기는 망우존인이고요. 여덟 번째는 이제 주체인 사람과 대상인 소를 모두 잃어버린 인우구망입니다. 아홉 번째는 이제 원래 공부를 하러 출발했던 곳. 그러니까 이제 뭐 홍성이나 결성향교 이런 데서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향해서 공부하러 갔다 공부하고 내려와서 이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본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거죠. 인우구망 끝에 이제 뭡니까? 한지 본천대 사실은 금강경 말로 얘기하면 본래 자리로 데려오는 환원이죠. 환원하는 거고 열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제 입전수수입니다. 저자에 들어가서 저자 중생 구제 손을 들이우는. 그러니까 여섯 번째는 이제 소를 타고 피리를 불고 자유자재한 그런 경지. 일곱 번째는 이제 대상으로서의 소는 버리고 망우존인 주체로서의 나만 남기는 단계고요. 여덟 번째 주체와 대상을 모두 다 내려놓은 망우존 인우구망이고 아홉 번째는 이제 반본환원이죠. 본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이고요. 열 번째는 이제 저작에 들어가서 자신이 배운 공부를 다 나누는 입전수수입니다. 이렇게 10가지 그림으로 그린 것을 되게 십우도 또는 심우도 소를 찾아 나서서 그래서 이제 사찰에 주요 법당이 아니면 다른 전각에 그림을 그려 넣는데 이게 이제 청원 유신선사라는 당나라 때 선사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 청원 유신선사 이게 이제 이후에 송나라 때도 이어져서 버전이 한 3가지가 됩니다. 티베트까지 이어지는데 티베트 이제 허구가 검은 소가 이제 흰 소로 바뀌는 과정으로 티베트 시무도로 설명하지만 이 중국 이것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소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그 수독사 있잖아요. 수독사 갔을 때 법당 같은 데 보셨죠? 네. 수독사 법당에 보면 거기 그 법당 뒤에 보면은 그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소 그림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림이 모두 10개야. 처음에 이 사람이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소를 찾고 막 그 흔적 발견하고 또 소를 보잖아요. 그래서 소를 잡았어. 그래서 이제 끌고 내려오고 막 타고 가고 그러잖아요. 이제 귀우기가 여섯 번째 네. 귀우기가 네. 소를 이제 뭡니까? 소를 타고 소에 의존했다가 집으로 피르고 내려가는 기우기가 네.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원래 중국에서는 8개밖에 없어요. 8도. 근데 불교에 2개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절에 가시면 법당 뒤에 그 사진 그 그림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네? 그거 보고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게 그 얘기구나 이렇게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꼭 10개만이 아니라 사찰의 건물을 이제 짓다 보면 벽면이 모자라면 좀 줄이기도 하고 남으면 좀 늘리기도 해서 8개도 있지만 10개가 일반적이고 12개, 14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의미가 새롭게 부여되고 이름도 부여가 되면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시무, 견우,
견적, 견우, 덕우, 모구, 기우, 귀가, 그다음에 망우, 존임, 인우, 구망, 반몬, 환원, 입전, 수수. 이게 가장 보편적인 이제 이렇게 그림입니다만 이런 10가지, 그러니까 손가락이 10개이고 불교가 이제 십수라고 해서 원만수, 완전수, 구경수라고 해가지고 10개로 많이 그리는데 어쨌든 간에 만에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성북동에 살 집을 역산 금타 스님이 이제 그 땅을 후원하고 또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지은 집을 이제 총독부를 보기 싫다 해서 북쪽으로 향한 시무장을 짓죠. 그 이름을 시무장이라 붙이게 됩니다. 동시에 거기서 쓰는 마지막에 유마경 역주의 필명을 만해나 한용운으로 쓰지 않고 신우라고 쓰고 있어요. 그때 서로 이제 조국이겠죠. 나라를 잃어버린 입장에서 서로를 찾아야 되는데 서로 아직 찾지 못했다는 그 자괴감 같은 것들이 신우라는 필명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불교지에 유마일 소설경 강의라고 해가지고 2차례 싣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용운 전집 간행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44년에 이제 해방 직전에 1년 전에 입적을 했고 풍과 영양실조로 정풍과. 근데 그때 이제 준비를 좀 하던 팀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 6.25가 터지는 바람에 원고가 흩어지고 해서 결국 못 만듭니다. 63년에 또 고려대학교 인권한 교수를 비롯한 만의 제자들 또 연구자들이 모여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73년쯤이 돼서 동대 총장하시던 조명기 총장을 비롯한 여러 불교계 인사들 중심으로 만든 것이 신구문화사의 바로 만해 한용운 전집 6책입니다. 거기에 실린 것을 보면 400자 원고지 중에 148장 분량의 6필 원고를 모아서 이 전집에 실었는데 40년의 불교지에 간행했던 그 원고는 아마 그 초고여서 그때는 아마 충분하게 달리지 않았던 그런 부분과 달리 지금 전집에 실려 있는 곳에는 본경의 명칭, 번역, 추석, 과판 등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후에 좀 더 보강했던 원고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전집에 실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불교지에는 불국품 해설 부분의 원고에는 실려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쪽 그 전집에는 오히려 이게 없어서 아마 처음에 초고를 실을 때는 없었지만 이후에 더 보충해서 불교지 실은 건 아닌지. 왜냐하면 번역 시작은 33년인데 불교지 연재는 이제 그 해설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근데 초고 남아 있는 부분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33년 처음 번역 시작에는 없었지만 이후에 좀 더 보충해서 불교지에 실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해가 결국은 이 경을 역주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만해의 전 생애와 맞물려서 보게 되면 좀 이해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서재영 박사 지금 6가지로 이 책의 특징을 살피고 있는데 또 세 분에서 볼 수도 있을 겁니다만 우선 이제 만해라는 인물 자체가 유학의 전적들을 이제 접했던 이후에 불교의 이제 전적을 접하고 출가 이후에 이제 치문, 사집, 사교, 대교까지를 거쳤죠. 물론 중간에 일본 다녀고 갔다 끊어지긴 했지만 추가라고 이렇게 배우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대의 대표적 문장가의 번역이라는 거 이런 특징이 하나 있죠. 그 당시 문장가들이 제법 많은데 그런 인물들 중에 이제 불교 경론을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현실에서 또 그가 문인이기도 하고 시인, 소설가 그런 번역이라는 의미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요. 또 하나는 이제 한학의 조예가 깊은 대가의 번역이다.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좀 쉬었다가 할까요? 이거는? 그러실까요? 네, 예. 양이 끊어지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중국 불교사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테마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쪽을 이제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마라집 같은 경우는
한번 그 유튜브 같은 데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구말하지.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현장 법사. 그 손오공의 뭐 스승 이런 것만 서유기만 보지 마시고 굉장히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개송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개송